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사집행법 판례 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배당 2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 3강 시간입니다. 배당 2입니다. 배당 2. 자, 이 배자는 무슨 배자입니까, 여러분? 나눌 배자죠? 나눌 배. 배당 2입니다. 배당 2죠. 배당 2. 네. 자, 이 배당 2. 여러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런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에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 중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잘못되게 되면 그 배당을 받는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겠죠. 바로 배당 이의가 되겠습니다. 그 배당 이의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그런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자, 여기 지금 제가 배당 2를 상당히 배당 2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8쪽에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걸 공부하기 전에 참고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쪽에 보시면 참고 조문이 나오는데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요. 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편에 나오잖아. 2편. 그죠?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느냐?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민사집행법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이게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이게 8조죠? 28조. 28조에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만이 집행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교재 19쪽에 보니까 민사집행법 58조라고 나왔죠. 지급명령과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 보시죠. 1항 보니까 58조 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판결 정본 그 끝에는요 반드시 집행문이 붙여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정본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집행문이 있어요. 집행문이 있어요. 이 집행문을 보게 되면 법원 사무관이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원고 누구누구, 피고 누구누구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문은 판결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다. 이렇게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있으면
역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있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집행문이 있어야만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지급명령 집행에 말이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집행문이 있어야만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58조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는데요. 배당 요구는 몇 조 있습니까? 88조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 강제경매 여기는 배당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배당 요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이런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여러분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압류 효력이 있잖아요. 이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 결정된 이후에 등기부상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입니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기부 갑부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라든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여러분 주택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 되겠죠.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도 받고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민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이런 임차인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는 채권자도 역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88조에 배당 요구를 할 사람은 세 가지가 있네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또 우선 변제권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 있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하라고 해서 법원에서 배당 요구하라고 통보가 오잖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는 최고가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최고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철회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를 철회할 때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철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를 철회하면 배당 요구 철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의 88조 2항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을 철회할 수를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 요구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배당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채권자가 그 원금에 대한 뭐도 있나요?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밖에 부대 채권도 포함해가지고 그 채권의 원인과, 그쵸? 액수, 원인과 액수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 배당 요구서에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그리고 사본, 또 배당 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배당 이 사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거기 20쪽에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어레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잖아요. 근데 자, 먼저 이렇게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첫 매각기일 전까지 종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언제냐면 2011년 7월 8일이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2011년 7월 8일이었는데요. 어떤 이 소유자이면서 이 채무자가 이 물건이 이제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에 대한 누가 있었느냐? 돈 받을 채권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채권자는 어떤 거였냐면요. 돈을 1억 5천만 원 빌려줬죠.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여기에 대한 차용증서와 어음을 받았어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1억 5천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서하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의 채무자의 물건이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그걸 알고 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요. 2011년 6월 2일 날 이 차용증서와 어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받아주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 채권자가 1억 5천만 원짜리 그 차용증서와 어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배당 요구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일입니다. 아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약속어음과 차용증서를 첨부해가지고요. 증빙서를 약속어음하고 약속어음과 차용증서를 첨부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배당이 될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 배당을 하려면 아까 그랬죠. 배당 요구를 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정본이 있어야 돼요. 이 채권자는. 그래서 부랴부랴 언제 6월 8일 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네. 지급명령 결정정보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지급명령,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1억 5천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 정본을 받기 위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 달 후인 7월 5일 날 지급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자, 지급하라고 7월 5일 날 지급 명령이 확정됐으면 이 지급 명령 결정 정본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8월 30일 날 지급 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럼 언제 제출했습니까? 8월 30일 날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했는데,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7월 8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이때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채권자가 법원에서 배당을 배제됐어요. 배당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배당 이소를 제기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이때 이 채권자는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 가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 피고가 상고인이 됐습니다. 이거 채권자가 이거 피고인데, 피고가 상고인이 됐습니다. 상고했는데 어떻게 되냐?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상고가 뭡니까? 상고 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 되겠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상급법원,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당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급명령 정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는 제출해야 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 그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 법원에다가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제출했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당 요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8쪽 판시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판시사항을 보실 때 는 소극이라고 나오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시사항에 적극이라고 나오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법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시사항 보실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잖아요. 여기. 그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죠. 또는 지급명령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했다는 증명원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명원 제출.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한 배당 요구가 적합한지 여부. 소극이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급명령 결정 정보를 채권자가 제출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게 판시사항이고요. 자, 판결 요지 볼까요? 민사집행법 58조 1항 본문 58조가 지급명령과 집행입니다. 88조 1항은 배당 요구입니다. 또 민사집행규칙 48조 2항입니다. 거기는 배당 요구서에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그리고 사본 또는 배당 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그런 서면을 배당 요구서에 붙여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서에 집행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은 제출하여 미리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이게 바로 부적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적법.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급명령 정본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이라고 하고, 다만 그 후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지급명령 정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된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 그죠? 민사집행법 배당 요구 88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또 민법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때는 이자 그리고 비용 그 밖에 부대채권을 포함해서 그 청구 원인과 액수를 적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당 요구서에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그리고 사본, 배당 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것을 붙여야 한다. 이것이 배당의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제 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만이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게 되면 거기 20쪽 보세요.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쭉 보시면 이 지금 채권자가 이 소유자 채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고 어음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채권자가 공증을 했다면, 그죠? 아마 공증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을 섰다면 이것도 판결 정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이 소유자 채무자가 언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걸로 집행하겠다.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증서류는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공증을 쓰지 않고 돈 빌려주고 1억 5천만 원짜리 어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어음을 받고 차용증서 받은 걸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받아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배당 요구의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합당하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채권자는 뭐 했습니까? 법원에다가 6월 2일 날 배당 요구하고 6월 8일 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신청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건 7월 5일인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했다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 거지요. 그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뭘 제출하라고요? 지급명령 정본.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배당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피고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고를 해서 기각당하고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교재 18쪽에 있는 배당 2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22쪽 배당 2의 3에 대해서 또 역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